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46개 물리치료 국가고시 기초 파트에 나온 개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문항이 올해 동일하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범위를 알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의 디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 봐야 합니다. 또한 출제 범위를 통해 출제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문제뿐만 아닌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상면에서 평가 가능한 자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시상면뿐만 아닌 임하면, 횡단면에서 평가 가능한 자세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모만입니다. 기관의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 머리 안에는 뇌, 척추 안에는 척수, 수막, 뇌척수액, 가슴 안에는 심장, 허파, 기관, 식도, 배 안에는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간, 골반 안에는 고창자, 자궁, 방광, 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뼈 용어입니다. 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길은 신체에 있는 구멍이나 통로를 말하고, 페임은 파인 홈, 틈새는 작은 틈이나 길게 갈라진 틈, 자국은 무엇인가 있던 자국, 관절 융기는 돌출된 부분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손목입니다. 이전 뼈 영상에서 알려드린 손목뼈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도식도입니다. 도식도에서 먼 쪽에 있는 갈고리뼈, 알머리뼈, 작은 마른뼈, 큰 마른뼈가 먼 쪽 열이고, 몸 쪽에 있는 콩알뼈, 세모뼈, 반달뼈, 손배뼈가 몸쪽 열입니다. 네 번째, 큰 구멍입니다. 큰 구멍은 뒤통수 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척수는 큰 구멍에서 나와 L2-3까지이고 허리 천자 부위는 L3-4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볼기뼈입니다. 볼기뼈는 궁둥뼈와 두덩뼈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관절입니다. 관절은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나뉘는데, 섬유관절은 봉합, 인대결합, 못박이관절, 연골관절은 유리연골결합, 섬유연골결합, 윤활관절은 평면관절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 안장관절입니다. 안장관절은 대표적으로 복장, 빗장 관절, 엄지, 손목, 손, 허리 관절이 있는데, 복장, 빗장 관절의 이마면에서는 복장뼈가 컨케이브, 빗장뼈가 컨벡스입니다. 횡단면에서는 복장뼈가 컨벡스, 빗장뼈가 컨케이브입니다. 엄지, 손목, 손허리 관절은 이마면에서 엄지가 컨벡스, 손목, 손허리가 컨케이브입니다. 시상면에서는 엄지가 컨케이브, 손목, 손허리가 컨벡스입니다. 여덟 번째, 넓은 등근입니다. 넓은 등근은 7번에서 12번 등뼈와 모든 허리 가시돌기, 등 허리 근막, 엉덩뼈 능선에서 시작하여 어깨 관절의 모음과 펴 운동을 합니다. 아홉 번째, 얼굴 근육입니다. 이전 근육 영상에서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큰 광대근, 입꼬리 당긴근, 입꼬리 내린근, 이마근입니다. 눈꺼풀 올림근, 눈둘레근, 눈살근, 입둘레근입니다. 볼근, 눈썹 주름근, 아랫입술 내린근입니다. 눈꺼풀 올린 근만 눈돌림 신경 지배를 받으며 다른 얼굴 근육들은 얼굴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목 넓은 근의 경우 아래턱 뼈의 아래 모서리, 아래턱 피부, 입꼬리에 닿고 얼굴 신경 지배를 받으며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 슬픈 표정을 짓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열 번째, 넙다리 근육입니다. 넙다리 근육을 앞쪽, 안쪽, 뒤쪽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쪽은 넙다리 신경 지배를 받으며 넙다리 빗근은 엉덩관절 굽힘, 벌림, 안쪽 돌림 작용을 하고 넙다리 네갈래근은 무릎을 펴는 작용을 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에는 안쪽, 가쪽, 중간 넓은 근과 넙다리 고등근이 존재합니다. 안쪽은 두덩근만 넙다리 신경 지배를 받고 나머지 네 근육들은 폐쇄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두덩근은 엉덩관절 굽힘, 모음, 안쪽 돌림을 하고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 두덩 정강근은 엉덩관절 모음을 합니다. 뒤쪽은 공중신경 지배를 받으며 넙다리 두갈래근은 엉덩관절 펴, 무릎 펴, 가쪽 돌림을 하고 반막근, 반힘줄근은 엉덩관절 펴, 무릎 펴, 안쪽 돌림을 합니다. 11번째, 심장입니다. 심장은 위로 심장바닥이 존재하고 심장벽은 세 층으로 심장 속막, 근육층, 바깥막이 있습니다. 심장막은 심장막액으로 채워집니다.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은 심장동맥입니다. 굴심방결절은 심방벽에 위치합니다. 12번째, 대동맥활입니다. 대동맥활은 내장 쪽, 벽 쪽 가지로 분지되고 두 번째 등뼈 아래 모서리에서 12번째 등뼈와 가로막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13번째, 귀입니다. 이전에 감각계통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조를 기억해야 하고 귓속뼈에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가 위치해 있고 속귀의 뼈 미로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 망 미로에는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타원 주머니가 존재합니다.
14번째 이자입니다. 이자는 뇌 분비샘과 외 분비샘이 모두 존재하는데 뇌 분비샘인 랑게르한스 섬에는 알파, 베타, 델타 세포가 각각 글루카곤, 인슐린, 소마토스탄틴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혈관입니다. 동맥은 두꺼운 근육층이 있어 힘이 좋고 정맥은 역류 방지를 하는 판막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을 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가장 넓고 한 개층의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번째 혈액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기억해줘야 하는데 각 내용은 이전 심혈관 계통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적혈구는 원반, 무핵, 산소, 혈색소, 적혈구, 콩팥 생산, 간 질압 파괴를 외워야 합니다. 백혈구는 중성구, 산성구, 염기성구, 단핵구, 림프구의 특징을 외워야 합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 무핵, 그리고 항응고제를 외워야 합니다. 17번째 갑상생 호르몬입니다. 티록신과 칼스토닌이 있는데 티록신은 모든 세포의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칼시토닌은 뼈 파괴 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장애 또한 외워야 합니다. 갑상선의 경우 티록신 과잉은 그레이브스병, 결핍은 크세틴병, 점액 수종이 있습니다. 다른 내분비 계통을 한 번 더 복습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내분비 계통은 나올 부분이 한정적인데 양이 적어 외우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깔고 가는 겁니다. 18번째 꿈틀 운동입니다. 식도, 위, 작은 창자는 꿈틀 운동을 하고 위는 꿈틀 운동과 집단 운동을 함께 합니다. 19번째 시냅스 흥분 전도 특징입니다. 일방향 전도는 전후 뉴런 사이의 전도를 의미하고 시냅스 지연은 시냅스 통과 시 늦어지는 현상, 발사는 한 개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접선하는 현상, 수렴은 다수의 뉴런이 한 개의 뉴런과 접선하는 현상, 가중은 흥분이 중첩되어 후 뉴런을 흥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은 가중에 의해 자극 효과가 높아지는 현상, 폐색은 가중에 의해 자극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0번째 근육 원섬유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나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간은 미세섬유, 굵은 미세섬유 내용입니다. HD, Z선, M선입니다. AD, ID입니다. 근 수축 시 짧아지는 부분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21번째 부릉기입니다. 절대 부릉기는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동안 두 번째 자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상대 부릉기는 절대 부릉기에 이어 보통 크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매우 큰 자극에는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22번째 신경섬유입니다. 이전 신경계통 영상에서 이야기한 도식도입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째 반사활입니다. 이것도 신경계통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신경세포가 들신경, 운동신경세포가 날신경인 것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4번째 자율신경입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을 외워야 하는데 이전 신경계통 영상에서 교감 선생님을 만난 상황이 교감신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5번째 넙다리 근육입니다. 앞부분에 이미 한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안쪽에 두 덩근만 넙다리 신경 지배를 받고 나머지 네 근육은 폐쇄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26번째 토크입니다. 토크는 모멘트 팔과 힘의 곱인데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는 힘을 높이거나 모멘트 팔을 길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힘이 일정하다면 모멘트 팔을 길게 해줘야 하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 중력선과 90도가 되는 상황이 모멘트 팔이 가장 길게 됩니다. 27번째 노뼈 근육입니다. 위팔 두갈래끈은 팔굽, 굽힘, 아래팔 뒷침을 하고 위팔 노근은 팔굽 굽힘, 아래팔 중립을 합니다. 위팔근은 팔굽 굽힘을 합니다. 28번째 불충분입니다. 능동 불충분은 최대로 수축이 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여 근수행이 힘든 것을 말하고 수동 불충분은 최대로 이완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여 근수행이 힘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팔 두갈래 끈에서 능동 불충분은 어깨 굽힘, 팔 굽힘, 아래팔 뒷침 상태에서 나타나고 수동 불충분은 어깨 펴, 팔 펴, 아래팔 엎침에서 나타납니다. 29번째 무릎뼈입니다. 무릎뼈는 내적 모멘트 팔을 증가시켜 작은 힘으로 다리를 들 수 있게 해줍니다. 30번째 호흡 근육입니다. 일상적인 호흡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바깥갈비 사이근, 갈비 올림근, 큰 가슴근, 가로막을 사용하는데 능동적 날숨에는 배 고등근을 사용합니다. 31번째 투조인트 머슬입니다. 넙다리 고등근은 엉덩이 굽힘, 무릎 펴, 넙다리 빗근은 엉덩이 굽힘, 벌림, 가쪽 돌림, 무릎 굽힘, 반힘줄근, 반막근, 넙다리 두갈래근은 엉덩이 펴, 무릎 굽힘, 장단지근은 무릎 굽힘, 발목 발바닥 굽힘을 하게 됩니다. 32번째 앞정강근입니다. 보행 시 발 뒤꿈치 닿기부터 발바닥 닿기까지 앞정강근이 편심성 수축을 통해 조절된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33번째 도체의 저항입니다.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높아지고 옴의 법칙에 의해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낮을수록 저항이 높아지고 줄의 법칙에 의해 온도가 높을수록 통정 시간이 짧을수록 저항이 높아집니다. 34번째 직류 전류 효과입니다. 양극과 음극의 효과를 외워야 하는데 하나만 외우면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양극은 산성 반응, 조직 경화, 흥분성 감소, 문턱각 감소, 진정 효과, 혈관 수축, 지열 효과입니다. 35번째 변성 반응 검사입니다. 표를 보고 외워야 합니다. 부분 변성에서 감응 정류가 반응이 낮아지고 완전 변성과 절대 변성에서 무반응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단속 직류 전류에서 부분 변성과 완전 변성입니다. 부분 변성에서 신경은 반응이 낮아지고 근육은 완만한 수축을 합니다. 부분 변성에서 신경은 무반응이고 근육은 완만하고 느린 수축을 합니다. 36번째 이온 도입법입니다. 이온 도입법은 약물 이온 극성과 같은 활성 전극을 이용해야 합니다. 약물 이온 농도는 1에서 2%이고 초음파의 음파 영동법과 비슷합니다. 참고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초음파는 역압전 효과입니다. 37번째 러시안 전류 치료입니다. 교류 전류를 시간 변조한 돌발 주파수로 2500Hz 중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근력 증강을 시키는 치료입니다. 38번째 통증 조절 이론입니다. 관문 조절설은 문 역할을 하는 교양질 세포 작용을 항진시켜 문을 폐쇄하여 A베타, C 섬유를 자극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양극 전도 차단설은 고빈도 고강도 경피 신경 전기 자극 기전을 말하고 피질 억제설은 산재성 유해 억제 조절 세로틴 유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엔돌핀설은 저빈도 고강도 경피 신경 전기 자극을 통해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9번째 단파신부 투혈 치료 전극 배치법입니다. 대면법은 치료 부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공면법은 전극을 치료 부위와 평행하게 해서 표면 한쪽만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전선법은 공면법의 변형으로 굴곡 부위에 평행하지 않지만 표면에 평행하게 붙이는 방법입니다. 교차법은 대면법 후 90도 이동시켜 다시 대면법을 하는 방식으로 넓은 부위에 고루고루 열을 줄 수 있습니다. 병렬법은 두 곳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양쪽 무릎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0번째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 피부와 광선이 90도를 이룰 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41번째 홍반 용량입니다. 최소 홍반 용량 계산은 1도는 20초, 2도는 20초의 2.5배, 3도는 5배, 4도는 10배입니다. 발생 시간은 1도는 6시간에서 8시간, 2도는 4시간에서 6시간, 3도, 4도는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소멸 시간은 1도는 1일 내에, 2도는 2일 내에, 3도는 3일에서 4일, 4도는 7일입니다. 42번째 적외선의 장점입니다. 적외선은 온스포보다 열 침투 깊이가 깊고 넓은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부위에 압박이 없고 치료 부위를 관찰하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43번째 점성입니다. 물의 특징 중 점성은 물속에서 움직일 때 저항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44번째 냉수입니다. 냉수 적용 시 뼈대근에 떨림이 생기고 그에 의해서 열이 발생됩니다. 45번째 교대욕입니다. 교대욕은 혈관의 능동적인 이완 수축을 도와주고 침수하지 않은 다른 부위에 대한 반사적 반응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팔다리 혈액순환 증진에 좋습니다. 46번째 수중 운동 기법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할리윅은 10가지 프로그램 수영, 아이치는 수중 요가, 와츠는 부력 이용 수중 이완법, 바드라 가즈링은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을 이용 등속성, 등장성, 등척성 운동입니다. 47번째 아랫팔 잘링크 소켓입니다. 분리형 소켓은 팔굽 운동 제한이나 근력이 낮은 사람은 사용하기 힘들고 소켓이 잘 맞지 않는다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윈스턴 소켓은 매우 짧은 아랫팔 절단자에게 사용하며 자체 현수 기능이 있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이 좋지만 운동 범위가 35도에서 105도뿐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48번째 발목 보조기입니다. 앞쪽 정지 보조기는 발바닥 굽힘근 약화나 정강신경 마비로 발 뒤꿈치 보행을 하는 환자에게 유용하고 뒤쪽 정지 보조기는 발등 굽힘근 약화나 종아리 신경 마비로 풋드랍이 되는 환자에게 좋습니다. 양쪽 정지 보조기는 궁둥신경 마비로 발등, 발바닥 굽힘 모두 약화된 환자에게 좋습니다. 클렌작 보조기는 스프링이 달린 보조기로 발등 굽힘에 도움을 줍니다. 중추 신경 손상 환자에게 사용 시 클로노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49번째 목 보조기입니다. 복장 뒤통수 아래턱 고정 보조기라고 하며 복장뼈 후두 아래턱을 고정합니다. 할로는 목뼈 보조기 중 가장 많은 운동을 제어하는데 고정핀을 사용하는 침습적 보조기입니다. 50번째 목발 보행입니다. 이전 보행은 그림과 같이 우측 목발, 좌측 다리가 함께 그리고 좌측 목발, 우측 다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3전 보행은 양쪽 목발, 좌측 다리가 함께 움직이고 우측 다리 혼자 다시 움직입니다. 4전 보행은 우측 목발, 좌측 다리, 좌측 목발, 우측 다리 순으로 하나하나 따로 움직입니다. 건너뛰기 보행은 양쪽 목발을 먼저 그리고 양쪽 다리를 함께 움직입니다. 어디가 환측이냐에 따라 좌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외우지 마시고 영상을 정지시켜두고 몸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쉽습니다. 51번째 자연사 단계입니다. 레이벨 크라크의 자연사 5단계입니다. 1단계 비병원성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2단계 초기 병원성기는 백신을 사용하는 것, 3단계 불연성 감염기는 조기 진단을 하는 것, 4단계 발연성 감염기는 치료를 하는 것, 5단계 회복기는 재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2번째 동물병원소입니다. 쥐는 패스트, 쯔쯔가무시, 살모넬라, 석유증 병원소를 가지고 있고 소는 탄저병, 결핵, 파상풍, 돼지는 일본 뇌염, 살모넬라, 파상풍, 개는 공수병, 고양이는 특수플라즈마증, 살모넬라 병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3번째 역학 연구입니다. 1단계 기술 역학은 육하 원칙 그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2단계 분석 역학은 가설 설정을 시작으로 원인 규명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3단계 이론 역학은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4번째 공기입니다. 공기의 조성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입니다. 군집독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으로는 바람의 희석, 비, 눈의 세정, 자외선의 살균, 산소 오존의 산화, 광합성의 교환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오탁도 평가 기준이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에 더 잘 결합이 됩니다. 질소는 자만병의 원인으로 혈액 속 질소 기포가 모세혈관에 혈전 현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5번째 여가법입니다. 여가법에는 완속사 여가법, 급속사 여가법으로 나뉘는데 완속사 여가법은 보통 침전법을 사용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건설비가 많이 드는 대신 경상비는 낮게 듭니다. 사면 대치를 통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급속사 여가법은 약물 침전법을 사용하여 좁은 면적에도 가능합니다. 건설비는 낮게 들고 경상비는 많이 듭니다. 역류 세척을 통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56번째 레이노병입니다. 진동 작업 환경, 추운 작업 환경을 통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줄어들어 생기게 됩니다. 57번째 블랙커의 인구 성장 단계입니다. 1단계 고위 정지기는 출생률, 사망률이 모두 높은 후진국형입니다. 2단계 초기 확장기는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이 낮은 개발 초기국입니다. 3단계 후기 확장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 성장 둔화형입니다. 4단계 저위 정지기는 출생, 사망이 최저로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5단계는 감퇴기로 인구 감소 경향이 생깁니다. 58번째 학교 보건입니다. 학교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책임을 지는 자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육의 목적은 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변화를 촉구함에 있습니다. 60번째 비례 사망지수 PMI입니다. PMI는 총 사망자 수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입니다. 이상 46회 물리치료 국가고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국가고시 진단평가에 나온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